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태동의 1분 맥 행정학 홀수 기출로 다시 돌아와서 3개년도 2021, 2023, 2025 오늘 시간은 그 총론에서 배웠던 민간 위탁하고 그리고 정책론에서 배웠던 살라몬의 정책수단 분류 요거를 결합시키는 문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156페이지고요. 기출은 2025년 해경 성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내년 시험 대비합시다. 자, 3번 문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책 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우리 내용 시간에 그 민간 위탁 여러 가지 배웠죠. 총 7가지를 우리 정리 다 했었습니다. 민간 위탁. 첫 번째가 계약 방식, 두 번째가 면허 방식, 세 번째가 보조금 방식, 네 번째가 바우처가 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원봉사자 방식, 여섯 번째가 자조활동 방식, 일곱 번째가 이제 규제 및 조세 유인 방식, 그 중에 하나인 바우처입니다. 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바우처에 대한 설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방식의 하나로, 그렇죠, 민간 위탁이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민간 위탁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사용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바우처의 문제점, 이것도 맞는 말이고. 4번부터 먼저 봅니다.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 제공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번 선지를 보면 살라몬의 정책 수단 유형 분류에 있어서 민간 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라는데, 이 민간 위탁은 살라몬의 행정수단 그 정책 수단 분류에 들어가면 민간 위탁은 대부분 간접 수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짝수 기출에서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를 직접 수단과 간접 수단 분류를 했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직접 수단은 정부 소비, 그리고 연탄을 생각하겠죠. 정부 제공, 그리고 경제적 규제,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생각하겠습니다. 직접 대출,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보험이 들어간다 했죠. 근데 이 보험은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공공정보 제공, 그렇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직접적 수단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간접 수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간접 수단은 대부분 민간 위탁하고 관련되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직접 수단하고 간접 수단을 정책 수단의 평가 기준을 한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책 수단의 평가 기준이 한 4개 정도 외워야 됩니다. 효과성, 형평성, 관리 가능성, 그리고 정당성. 이 정당성은 국민의 지지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직접 수단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 하다 보니까 효과성은 높을 거예요. 그죠? 근데 형평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하니까 관리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정부가 직접 하다 보면은 국민의 지지 정도에 조금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당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민간의 위탁에서 이제 간접 수단을 하게 되게 되면 효과성은 아무래도 낮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이 하다 보니까 효율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은 낮게 되는 거죠. 관리 가능성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는 또 낮게 되겠죠. 그런데 정당성 같은 경우는 높다는 이야기죠. 바우처 생각해 보세요. 정당성, 국민의 지지도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정당성은 높게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자, 3번 선지를 보면 살라몬의 행정수단 유형 분류에 있어서 민간 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라고 했는데, 이 바우처는 바로 간접 수단에 해당되죠. 직접성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 자, 관련 기출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당연히 이해되는 말인데, 여기에 이제 공기업이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리에 들어가면은 이게 직접 수단에 해당된다 하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살라몬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뭐뭐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자, 형평성 측면에서는 직접 수단이 간접 수단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지 잘못됐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지도. 자, 정책수단에 있어서 이제 행정지도하고 정부 규제라는 거,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겠죠. 행정지도와 정부 규제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모두 이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행정지도는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는 비근력적 작용이고요. 정부 규제는 법령 등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게 이해됐다면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진보냐 보수냐. 지금 들어선 이재명 정권 진보죠. 그래서 아무리 규제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보수는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규제 측면에서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잘 복습 부탁드립니다.